자, 벌써 이제 선풍기하고 에어컨이 킬 때가 왔네요. 맞죠? 네. 그제까지 히트 켰는데. 자, 봅시다, 이제. 점유자 회복 장기는 별표를 3개 놓으셔야 돼요. 점유자 회복 장기 거의 매년 나옵니다. 10년 동안 9번 나왔습니다. 제도 9번. 자, 그러면 우리 판소도 45페이지 한번 보세요. 45페이지. 자, 이런 내용 간단히 정리하고 갑니다. 자, 이 사람이 소유자예요, 소유자인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건물이나 요 수목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요 A라는 놈이 어떤 놈이 위조를 해가지고, 요 앞에 을 앞으로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을이 이제 뭡니까? 건물이나 이 수목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뭐라고요? 점유자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소유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권 행사를 하죠. 맞아요? 그 반환 청구권 행사를 하면은 이 소유자는 점유를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점유를 회복하는 자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가 나오냐?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왜 나온지를 이해하고 이제 가야 돼. 그래서 소유권에게 반환 청구권 행사를 하면은 자, 이 선의인 경우에는 자, 선의, 자주, 타주. 자주는 뭡니까? 소유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 소유의사가 없이 하는 점유를 타주점유라죠. 자, 그리고 이제 악의. 자주, 타주.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제 뭡니까? 무슨 수치권이 있습니까? 과실수치권. 이 과실수치권은 201조입니다. 201조에 보면은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 악의는 과실을 수취할 수가 없고, 자, 소비하거나 훼손했을 때는 대가를 보상한다. 이들 반드시 잘못이 있어서 과실로 이렇게 됩니다. 과실로 소비하거나 훼손했을 때, 자, 내가 수취하지 못했을 때 대가를 보상해야 된다. 그 내용 아까 했죠? 그 지문 4번 나왔습니다. 10년 동안. 최근에 4번 나왔어요. 그거 아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201조 3항 가면은 폭력을 쓰거나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은비의 점유자도 무슨 점유자라고 본다? 악의 점유자라고 본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멸실의 손입니다. 자, 어떻게 냐? 을이 있잖아요. 자기 거를 생각하고 열심히 가꾸고 이렇게 해왔는데, 갑으로도 소송을 당해가지고 이제 뺏겼다. 패소가 돼가지고 뺏깁니다. 그럼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더럽거든. 그래서 부사뿐단 말이야. 그래서 뭡니까? 멸실, 훼손시켰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 202조예요. 자, 그리고 선이익이고 자주일 때는 무슨 이익? 현존이익이고 나머지는 손해의 전부입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비용 상환 청구권 나옵니까? 자, 비용 상환 청구권인데 요거는 203조 내용이에요. 선이든 자주든 타주든 상관없이 언제든 청구할 수가 있다. 자, 비용에는 뭐가 있습니까? 필요비와 유입비가 있죠. 필요비는 통상의 필요비. 자, 특별 필요비는 뭐라 돼? 통상의 필요비만 이때가 나왔다. 통상의 필요비는 뭐를 수취하면은, 자, 우리 예를 들을 때 여기서 뭡니까? 월세가 300만 나오고, 월세가 300만 나온다 그랬어. 자, 그러고 나오고 또 뭡니까? 사가 나오면 사가 과실. 이런 걸 이제 취득을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면 통상의 필요비 20만 나왔다. 이거를 청구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통상의 필요비는 뭐 수취 시? 과실을 수취 시에는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됐어요? 알겠습니다. 여기 이제 통상의 필요비가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유입비는 지출 금액 또는 증가액 중에 선택하죠. 누가 선택합니까? 회복자. 청구를 의리하니까 갑이 선택하죠. 갑이 선택.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서 지출 금액 또는 증가액 중에 선택한다. 자, 유입비는 허여받는 거 맞습니까? 허여는 유익비 할 때 유익, 허여. 맞죠? 동글동글. 자, 기억납니까? 자, 27회 때 뭡니까? 필요비가 허여받는다. 옵니까? X입니까? X. 이렇게 시험 나왔다 그랬지. 자, 주의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유입비에서는, 어떻게 보면 유입비에서는, 자, 지출 금액도 증가액 중에 선택하는데, 만일에 이 돈을 안 주면 무슨 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데, 허여받으면 행사할 수는 없다. 이 내용 아셔야 돼. 됐습니까? 자, 이런 내용들이 내용이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하시고, 또 이제 판례 내용 좀 더 우리 판소대 적어놨을 건데, 선의는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 맞아요? 그걸 돼 있죠? 자, 선의는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익도 과실에 준해서 지급을 한다. 과실을 수취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문제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했죠? 부당이득 반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는 내용을 정의를 했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 자, 이제 줄기차게 풀러 갑시다. 자, 쟁점 6번입니다. 6번에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는 별표를 많이 해놨죠? 뭐 별표 3개 해놓으셔야 돼요. 돼도 됩니다. 뭐 20개 돼요. 아시죠? 매년 나오는 생각하셔야 돼. 선의 또는 악의 점유 구별 시력이 없는 거. 자, 칠판 보세요. 이거야. 네? 선악 구별 시력이 없는 거. 다 되는 거. 찾아낸 얘기야. 정답 몇 번? 유입비 3번 아닙니까? 비용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필요비와 유입비 있으니까. 답이 3번이죠. 자, 1번에 등기부 치력시효는 선의이고 무과실이잖아요. 선악 구별됩니다. 아시죠? 악의는 등기부 치력시효 못해요. 구별되죠? 2번에 특별승계인이 병이 선이다. 반환 청구할 수가 없고 악의일 때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됩니다. 2번 또 선악이 구별됩니다.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구별되죠. 근데 3번은 구별할 필요 없이 다 된다 안 된다? 된단 말이에요. 그 정답 몇 번? 3번. 자, 그러면 점유자 멸실훼손증. 자, 멸실훼손 있을 때도 선의일 때는 무슨 이? 현존이. 악의는 손해의 전부니까 구별되고. 과실수취권자 칠판 보세요. 선의인 경우 과실수취할 수 있죠. 악의는 없으니까 구별되죠. 구별 안 되는 건 몇 번이다? 3번이다.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자, 2번 문제 갑니다. 점유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1번. 제가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있다. 뭐에 준한다고요? 과실에 준해서 지급을 합니다. 1번 맞아요? 네. 맞고. 2번. 건물 소유 목적으로 타인 토지를 임차한 자. 임차인은 무슨 점유다? 타주점유지. 지상권자, 전세권자의 임차인 얘네들은 타주점유죠. 자, 임대인이 돌려달라면 돌려주잖아요. 맞죠? 타주입니다. 맞고. 3번. 점유물이 멸실훼손하는 경우 선의이고 또 나왔다 이거. 선의이고 자주일 때만 현존이. 타주는 X죠. X. 자, 그래서 정답이 3번이네. 선의이고 자주를 고쳐야 됩니다. 틀렸고. 4번. 선의 점유자라도 본권에서 패소하면 소재기시로부터 악의 점유자로 본다. 197조의 내용입니다. 197조 2항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4번 맞고 5번.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서 부동산 양도담보 설정 취지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분양자는 목적 부동산을 뭐 하는 겁니까? 간접으로 점유하는 거다. 그냥 넘어가면 돼요. 맞고. 자,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이다? 선의이고 자주일 때만 현존이익입니다. 타주가 아니고 선의이고 뭘 때? 자주를 고쳐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그 3번이 틀렸고 3번 문제 갑시다. 민법상 점유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1번 추정된다. 맞지요? 197조 점유자는 평온 공인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1번 맞습니다. 2번은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토지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통상에 이주등기를 할 때 그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맞고. 3번은 어떻습니까? 200조입니다. 200조. 점유자가 점유물을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맞아요. 4번. 악의 점유자는 그 잘못이 없이 과실을 훼손 또는 수시하지 못할 때는 대가를 보상한다. 자,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잘못으로 해야 되죠. 잘못 없이가 아니라 잘못으로 훼손 또는 수치하지 못했을 때는 대가를 보상합니다. 그래서 뭘 잘못 X입니까? 잘못 없이가 아니고 잘못이 있어야 이렇게 해야 돼요. 4번 틀렸고. 5번 또 나왔다. 점유자의 특별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가 있다. 199조. 아울러 주장할 때는 뭐까지 승계한다? 하자까지 승계한다. 199조의 2항의 내용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자, 됐습니다. 거기까지 정리했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문제 나오다가 자, 일단 케이스 문제 나오는데 4번은 좀 이따 보기로 하고 5번부터 볼게요. 5번 문제부터 볼게요. 5번 하고 4번 할게요. 5번 점유자와 회복자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어떻습니까? 뭐를 수치시? 과실을 취득하면은 통상의 필요비 청구하지 못한다. 1번은 맞네.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면 통상의 필요비 청구 못합니다. 맞죠? 그 다음에 2번 소유이사가 없는 나왔잖아. 줄 것이고 소유이사가 없다는 얘기는 자주 타주면서 선이다. 손해 전부 배상이죠. 아까 말했 선이고 자주일 때만 현존이익이잖아.
맞아요? 자, 선이고 타주면 선이 전부입니다. 그럼 2번 맞네? 맞고 3번은 필요비와 유의비상은 악이든 선이든 따지지 않고 인정이 됩니다. 자, 4번은 허여는 뭐야? 동글동글 유의비죠. 유의비 상한 청구에 대해서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필요비가 아니고. 알겠죠? 5번 악의 점유자가 과실로 인해서 잘못으로 인해서 점유물의 과실을 수취하지 못했을 때는 과실의 대가를 보상한다. 자, 반드시 이 지문 나오면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를 반드시 체크해야 돼. 아시겠죠? 지금 이미 벌써 나왔죠. 몇 번 나왔잖아. 지금 3번째 나왔잖아.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또. 아니죠? 4번 나왔어요. 총. 자, 그래서 이제 정답 틀린 것은 몇 번? 4번이죠? 허여받는 거는 동글동글이야. 유의비. 필요비가 아니라 유의비. 4번 X. 넘기지 말고 안 풀었잖아. 4번 안 풀었잖아. 왜 이렇게 급해? 너 왜 그래 급해? 자, 4번 갑시다. 자, 4번 갑시다. 예. 빨리 넘기고 싶죠? 예. 빨리 이거 언제 끝나는 거야? 자, 여러분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 갑시다. 이제 그림이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 케이스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게 케이스 문제가. 자, 읽어보겠습니다. 4번. 갑은 그의 X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고 점유를 이전하였고 을은 X 건물의 사용 수익하면서 X 건물의 보존 개량하기 위해서 비용을 지출했다. 보존 개량하니까 보존하니까 생각나는 게 필요비, 개량하니까 생각나는 게 유의비. 그래서 이제 문제 우리 법조문에 가면은 203조에 보존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 뭐라고요? 필요비. 개량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이 유의비. 이렇게 돼 있어요. 법조문이. 그래서 그 진단을 딱 해놨단 말입니다. 자, 갑을 사이 계약이 무효됐다. 이거네, 이거. 위조해가 이 매매 계약이 뭐가 돼버렸어? 무효가 돼버렸죠. 무효가 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두 사람 관계는 점유자와 해복자 관계 되는 거야. 됐어요? 자, 위조가 되거나 계약이 뭐가 됐을 때? 무효가 됐을 때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점유자와 해복자 관계 적용되는 겁니다. 자, 옳은 것 갑니다. 1번. 자, 일단 악의에다 과실수익이 된다. 옆에 지랄하고 내놓으시고 선의인 경우에만 된다고 했잖아. 선의만. 맞죠? 예, 그래서 1번 틀렸죠? 자, 2번은 자, 선의의 을은 갑에 대해서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 포인트가 우리가 건물에 사용하는 이익은 과실에 준해서 지급한다. 들어봤어요? 아까 문제 풀어봤잖아. 어디 있습니까? 7페이지에 그 2번에 1번 지문 있습니까? 2번에 1번 지문 있어요? 선의 점유자가 얻은 건물의 사용이익은 과실에 준해서 지급한다. 돼 있죠? 이거를 거기 집어넣는 거야. 4번 문제. 자, 갑은 그의 X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여 점유하고 이전하였고 을은 X 건물에 사용 수익하면서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이다. 아까 뭐래요? 과실에 준한다 그랬잖아. 맞죠? 그러면 통상의 필요비는 뭘 수취했으니까 지금 과실 수취했으니까 청구할 수가 없다 돼야 되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2번이 왜 틀렸느냐? 위에 건물을 사용 수익하면서 나왔잖아. 그러면 과실 취득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럴 때는 뭘 못한다? 통상의 필요비 청구하지 못한다고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체크해가 찾아낼 수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2번 틀렸죠? 그럼 2번 잘 모르겠다. 3번 가보세요. 3번.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경우 을은 갑에 대해서 유의비 상환 청구할 수가 있다. 맞죠? 정답이 확실한 답이 3번이 정답이 나왔습니다. 맞고 4번 선의의 을은 갑에 대해서 점유상황에 대한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없죠. 자, 보세요. 선의 점유자 과실 수취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다 했잖아. 없다. 5번 을의 비용 상환 청구는 비용을 지출할 때 즉시 자 보세요. 비용 청구는 언제 합니까? 얘가 내가 들어간 비용이 있는데 1억이야 청구를 딱 하는데 안 주죠? 그 목적물을 뭡니까? 유치해버립니다. 그러면 언제 하는데? 목적물을 반환할 때 청구합니다. 안 주면 유치해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비용을 지출할 때가 즉시가 아니고 언제라고? 목적물을 반환할 때 반환 청구를 받거나 정확한 문장이 반환 청구를 받거나 목적물을 반환할 때 둘 중에 하나일 때 뭐냐 비용 상환 청구를 한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럼 4번에 5번 지문 왜 틀렸어? 즉시가 아니고 목적물을 반환할 때.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주셔야 돼.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그래서 4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죠. 가액증가 형존한 경우 유의비 상환 청구할 수가 있다. 뭘 부문하고 할 수 있습니까? 선악 부문하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넘기시고. 자, 6번 문제로 갑니다. 6번 문제.
자, 점유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되었습니까? 점유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되어 있어요. 자, 1번. 점유권에 기한 손은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없답니다. 208조예요. 1번 틀렸어. 바로 정답입니다. 알겠어요? 208조 내용이에요. 자, 점유에 기한 손은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 208조에. 1번 틀렸고 2번. 점유자는 소유이사로 선입 혹은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197조입니다. 197조 1항. 3번 갑니다.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을 때 점유가 뭐한 것으로 계속된 것으로 추정한다. 198조. 자, 4번. 점유자가 점유물에 생산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200조. 그 다음에 5번. 전세권, 임차권, 기타 관계로 타인에게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194조. 이 다 돼 있죠? 보시면 돼. 자, 그래서 6번 문제는 철저하게 뭐가 있습니까? 기출지문으로, 법조문으로 시험을 낸 겁니다. 자, 이 밑에 가서요. 그 정답 몇 번이라고요? 1번입니다. 점유에 관한 손은 본권한 이유 재판할 수 없습니다. 자, 7번 갈게요.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자, 1번 어떻습니까? 막 지겹다 이제 막. 선의 점유 과실을 주체할 수 있다. 취득할 수 있다. 지겹다 막. 1번 맞습니다. 2번은 침탈 당한 날로부터 몇 년 내야 된다? 1년 내야 된다. 맞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가액 증가가 현존하다 나오면 유입비지. 맞죠? 가액 증가가 현존하다는 유입비지. 필요비가 아니죠? 그 필요비를 뭐로 고쳐야 돼? 유입비로 고쳐야 돼. 틀렸다. 답이 3번. 4번. 점유자가 점유를 방해할 염려가 있을 때는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에 담보 청구할 수가 있죠. 여기서는 주의해야 될 게 또는입니다. 또는. 그 다음에 5번.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의사를 멸시한 경우 소유이사가 없는 줄 것이고 소유이사 없다는 게 타조 아닙니까? 선이라 하더라도 손해 전부를 배상한다. 지금 많이 나왔죠? 5번째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번 또 맞고 틀린 건 몇 번입니까? 3번. 가액 증가가 현존하다 나오면 뭐라고? 필요비 아니고 유입비다. 됐어요? 자, 옆에 가서 이제 8번 문제. 이마에 정리하고 갔습니다. 이제 풀 수 있는가 봅시다. 점유자와 회복자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1번.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 과실 선의. 자, 여기서 하셔야 될 게 선의 점유자 과실 취득했잖아.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 맞다 이 말이에요. 2번 어떻습니까? 악의는 여기 나오네. 악의는 손해의 전부. 악의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합니다. 자, 근데 현존이익 했으니까 X죠? 현존이익 해놓고 밑에다가 선의이고 자주. 선의이고 자주일 때만 현존이익입니다. 자, 그래서 그게 지금 몇 번째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악의 점유자는 받은 이게 이자를 붙여서 이를 반환하고 이 이자에 지체를 위한 지연 손해배까지 지급해야 된다. 이 말은 손해의 전부라니. 그 말이 손해의 뭐라고요? 전부를 반환해야 된다고요. 자, 4번. 유입비는 점유물의 가액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해서 상한을 청구할 수가 있다. 가액 증가가 현존하다 나오면 무슨 비? 유입비. 맞다. 자, 5번. 허여 유입비죠? 근데 상당기간 허여받으면 유치권을 승인하지 않는다.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8번에 틀린 것은 몇 번? 2번. 자, 악의일 때는 손해의 전부 배상이다. 이 말이에요. 됐죠? 자, 여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9페이지에 소유권 파트로 가겠습니다. 자, 어깨 좀 펴시고. 나중에 되면은 글자가 잘 안 보입니다. 너무 많이 봐가. 자, 어깨 좀 펴시고. 호흡 누르시고. 자, 호흡 누르시고. 자, 돌리시고. 판서 노트는 47페이지 펴시고. 기지개 안 펴고요. 이렇게 펴시고. 돌리시고. 이제 시작도 안 했습니다. 맞죠? 아직까 많이 남았어요. 맞죠? 예. 오전에 2시간 했잖아요. 예. 오전에 지금 뭡니까? 최소한 15페이지까지 가야 되는데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없다고 보죠. 자, 일단 뭐 천천히 하면 됩니다. 천천히 하면 되고 우리가 이제 채권법 내용이 조금 빨리 끝나니까 그때 좀 1시간 정도는 물건부터 더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 그러니까 충분히 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자, 갑시다. 9페이지에 소유권에 관한 상린관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일단 주의 토지 통행권부터 봅니다. 2번하고 4번 문제를 볼 건데
자, 판소노트 47페이지 봅니다. 판소노트 47페이지. 폈어요? 자, 그래서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는 게 어떤 거냐. 자, 정리 좀 하고 이제 내용은 판소노트로 정리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날씨도 좋은데 맞죠? 어디 애들 데리고 놀러도 가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예? 이렇게 오셨잖아요. 합격할 거예요. 아시겠죠? 저 마음 같아서는 합격증 다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는 게 아니니까. 내가 주는 게 아니니까 좀 이해하시고. 자, 그래도 합격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배울 게 주의 토지 통행권이죠. 자,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설명하고 갑시다. 공로로 나갈 길이 없어서 갑의 토지, 을의 토지인데 요 토지가 맹지죠. 맹지인데 통로를 개설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이게 뭐예요? 주의 토지 통행권이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가면은 219조, 220조가 나오는데 219조가 판소도 보세요. 뭐로 되어 있습니까? 통로를 개설할 수 있는데 공로로 나갈 길이 없거나 그거 하거나 또 과다한 비용을 들어갈 때는 통로를 개설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에. 219조에. 그런데 통로를 개설할 때는 가장 손해가 적은 장소와 방법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건물 중간에 뚫고 지나가면 안 된다고요. 손해가 가장 작은 장소와 방법으로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됐어요? 자, 그리고 손해를 보상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막 지나가면은 갑이 와서 10원이다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야 보상해줘야 된다. 입에다 돈을 딱 꼽아줘야 돼. 무슨 말 있죠? 그래서 손해를 보상해야 된다. 맞죠?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밑에 가면 이제 220조. 그게 무슨 말입니까? 무상통행권이야. 이게 뭐냐? 이 을과 병이 공유관계에 있을 때는 얘도 지분이 을병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병이 지분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분할됐다. 그럼 얘는 뭡니까? 통행할 때 이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이게 무상통행권이야. 일부가 양도되거나 분할됐을 때는 무상으로 통행할 수가 있다. 보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특별승계인이 넘어가면 양수인에게 넘어가면 특별승계인 양수인에게 넘어가면 보상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 이때는 보상해야 됩니다. 그전에는 얘가 보상했잖아 한번. 맞죠? 자, 같이 지분도 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 보상할 필요가 없는데 특별승계인이나 양수에 넘어가면 보상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례 내용 정리합시다. 판소노트에 판례 정리 나와 있죠? 자, 토지 이용에 부적합해가지고 기능 발휘 못한다. 기능 발휘 못해도 인정이 된다. 근데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편리하는 이유만으로 옆으로 딴 데 만들 수는 없어. 공로가 개설될 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공로로 나갈 길이 없어서 주의 토지 통행권 만들었잖아. 개설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개설돼 버리면 소멸한다는 거지. 자, 주의 토지 통행권 소멸한다. 사실상으로 했을 때는 보상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통행 좀 하면 안 되겠나? 그래라. 돈 받겠다는 얘기 안 받겠다는 얘기? 안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허락한 경우는 보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답니다. 자, 미래 상황입니까? 현재 상황입니까? 현재 상황을 보고 만들어야 되지. 장차 아파트가 크게 생길 거라 생각해가지고 크게 만들 수는 없다는 거야. 자, 그리고 통로 개설 누가 합니까? 주의 토지 통행권자가 한다는 거. 통행지 소유자가 주의 토지 통행권자에게 점유를 배제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어. 점유하면 배제 청구할 수 있어도 통행만 하는 사람에게 배제 청구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도로 폭과 면적이 건축법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따라가지 않는다. 자, 그 밑에다가 한 개 더 적어놨죠. 9번에가. 예? 자, 여기서 이제 요 통행지 소유자가 여기에 담장을 설치해가지고 통행 방해하게 만들었다. 철거 의무 누가 진다고? 통행지 소유자가 철거 의무를 진다까지 딱 해놓으면 끝이다. 주의 토지 통행권 끝입니다. 자, 맞추러 갑시다. 자, 9페이지에 2번 문제로 갑니다. 2번 문제. 자, 우리가 이제 기본서에 있는 판례 내용까지 다 했어요. 알겠죠? 자, 갑시다. 2번. 주의 토지 통행권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 1번 어떻습니까? 철거 청구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있다 했죠. 있다. 금방 했잖아. 주의 토지 통행권자는 담장과 같은 축조물이 통행에 방해가 되더라도 철거 청구할 수가 없다.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철거 의무 누구에게 있습니까? 통행지 소유자에게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1번 맞아 틀려?
틀렸죠. 2번. 토지 분할로 무상주의 토해권을 취득한 분할 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특별 승계인이네. 그러면 무상이 아니고 유상이죠. 무상주의 토지가 인정되지 않았으니까 맞네. 맞죠? 그래서 2번 정답. 3번. 소유 토지 이용에 필요한 통로가 이미 있더라도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자, 여기서 줄 그어야 될게.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된다. 안 된답니다. X. 2번 X. 3번 X. 4번은요. 두 번째 줄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기능을 하지 못할 때는 인정된다 해야 되고, 5번의 포인트는 공로가 개설되잖아. 소멸한다. 공로가 개설되면 이제 이 통로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옆에 가서 4번 문제. 주의토지 투행권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되어 있네요. 자, 1번 어떻습니까? 자, 포인트 단어가 세 번째 줄.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인정이 된다. 다 인정이야. 우리는 다 아니고 충분한 기능 못하면 인정돼. 맞고. 그 다음에 2번 맞아요. 틀렸지. 주의토지 투행권의 범위는 장차 건립될 아파트 건축을 위한 이용사항까지 장차사항까지 대비하는 것은 아니다. 2번 X. 3번은 통로 개설 누가 한다 그랬어? 주의토지 투행권자가 하죠. 통행권자가 부담한다. 맞죠? 4번. 통행지 소유자가 주의토지 투행권에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을 설치했다. 누가 철거 의무 진다고? 통행지 소유자가 진다 했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등기할 필요가 없고 이웃 토지와의 이용 조절 관계로서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건데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5번 문제 풀어볼게요. 5번 문제. 5번 문제 하기 전에 앞에 거 풀고 갑시다. 자, 1번부터 봅시다. 9페이지에 1번. 자, 이제 상인관계입니다. 상인관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1번. 맞나요? 자, 이게 237조 가면 경계표담 들어봤죠? 우리가 이게 경계표담은 옛날에 여러분이 담도트 살 때 이 담 설치할 때 공동의 비용으로 담을 설치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그래서 237조 경계표 담은 설치 비용은 공동의 비용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거든. 아시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39조 가면 그래서 뭐로 추정한다고요? 공유로 추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번은 239조 내용입니다. 맞는 내용입니다. 1번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은 원칙 살인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맞고 2번은 자연이 흐르는 막으면 안 되죠. 당연한 겁니다. 3번은요. 처음을 직접 낙하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 뭐 잘 몰라 보네. 자, 보세요. 이거 상식이야. 자, 물이 내려오는데 이게 바로 떨어져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계속 파이죠. 자빠져 분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요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그 물이 이렇게 흘러가 이렇게 내려오잖아. 전혀 못 봤나 보네 이거는. 예? 요렇게 해가지고 물받이 해가지고 이게 떨어져 나오잖아. 왜? 직접 낙하게 해버리면 이거 파인다니까 계속. 아시겠죠? 그럼 건물이 자빠진다니까. 자빠지는 걸 모르는 거 아니에요? 무너진다고. 아따 참. 자, 갑시다. 자, 그래서 3번 내용 또 법조문에 있어요. 토지 소유자는 처마의 물이 직접 낙하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4번. 건물을 축조하면 특별한 관습에서는 경계로부터 도착물과 몇 미터 이상? 반 미터 이상 둬야 된다. 맞는 내용. 5번 어떻습니까? 5번은. 토지 경계표 담이 없는 경우 특별 사정이 없는 한 인접지 소유자는 공동의 비용으로 경계표 담을 설치하는데 협력 의무가 없다. 협력 의무는 있답니다. 협력해야 돼. 답이 5번입니다. 자, 옆에 가서 3번 문제 가십시다. 26회 상이관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1번 어떻습니까? 1번 틀렸습니다. 서로 인접하는 토지에 통상의 경계표를 설치하는 경우 측량비용을 제외한 측량비용이 뭐예요? 면적비례입니다. 면적비례. 자, 제외한이 아니고 측량비용이 면적비례에서 부담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제외한이 아니고. 알겠죠? 그래서 X. 2번 문제 갑니다. 정답 1번입니다. 그래서
2번 갑이 을에 공유하고 있는 토지가 갑의 토지와 을의 토지의 분할됨으로써 인해서 갑의 토지와 공로를 통하지 못하게 된 경우 갑의 공로를 출입하기 위해서 을의 토지 통행할 수 있는데 보상 의무는 없다. 아까 일부 양되거나 분할됐을 때는 보상해 줄 필요가 없다 했죠. 그래서 2번 맞고 3번 인지 소유자는 인접하는 토지 소유자는 자기 비용으로 담을 높게 통상은 높게 할 수도 있다. 맞죠. 그 다음에 4번 토지 소유자는 과다한 비용에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는 토지 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곤란할 때는 이웃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하고 여수가 뭐예요? 남는 물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돈 주고 좀 달라고 할 수가 있답니다. 맞는 내용이고 5번 지상권자는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의 경계나 그 근방에서 건물을 수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게 216조의 인지사용 조건입니다. 인지사용 청구권이에요. 자, 그래서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도 상린관계 내용이 준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자, 이제 넘기면 이제 마지막 5번째 내용. 자, 그래서 상린관계와 주의 토지 토행권이 10년 동안 5번 나왔습니다. 근데 나올 때 됐죠, 이제? 28일 나오고 안 나왔으니까.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상린관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1번은 자, 보세요. 240조 내용인데 나무가 있으면 나무 가지가 넘으면 제거 청구를 하고 응하지 않으면 잘라봅니다. 근데 뿌리 넘으면 잘라도 이 나머지 뿌리 있으니까 살아 안 살아? 산다. 그러면 1번은 맞습니까? 인접지의 수목 뿌리가 경계를 넘을 때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맞죠? 2번 주의 토지 토행권자는 통행에 필요한 통로를 개설하는 경우 그 통로의 개선이나 유지 비용을 뭐 해야 됩니까? 부담해야 된다. 맞나요? 네, 맞죠? 자, 그 다음에 3번 통행지 소유자가 주의 토지 토행권에 의해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을 설치한 경우 통행지 소유자가 철거 의무를 부담한다. 자, 여기서 포인트가 통행지 소유자가 부담한다. 앞에 나왔던 거죠? 맞는 내용이고 4번 경계에 설치된 다음에 상리자의 공유의 경우 상리자는 공유를 이루어 자 경계표 단과 그 다음에 공용 부분은 무슨 금지하고 있습니까? 분할 금지. 옆에다가 공용 부분까지 적어놓으시고 경계표 단과 공용 부분은 분할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까지 맞아요. 5번 경계선 부분의 건축 시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철거 청구할 수가 없다지. 없다. 네. 건물이 완성되거나 1년이 경과하면 둘 중에 하나만 되면 철거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5번이에요. 5번.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 정리를 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파트로 들어갑니다. 소유권. 자, 소유권 파트로 들어갈게요. 자, 우리 소유권 파트는 일단은 부합에 대해서 먼저 좀 볼 거예요. 부합에. 자, 우리 판서 노트는 일단은 48페이지 펴놓으시고 부합 나올 거예요. 부합. 자, 부합 나오죠. 자, 우리 가면은 이제 봅시다. 우리가 이제 건물을 증축하는 경우 있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4층짜리인데 이게 5층 이거 증축했다. 증축. 자, 증축하면은 이 건물에 부합합니까? 안 합니까? 건물에 부합하죠? 부합합니다. 자, 근데 부합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고 이제 무슨 행위 있어야 됩니까? 구분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행위 있어야 된다고? 구분 행위 있어야 됩니다. 자, 이랬을 때 독립한 부분을 내는데 그런 말이 없으면 부합한다. 자, 그러면 이제 부합에 이제 또 볼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갑인데 나무를 심은 사람이 을이에요. 부합합니까? 안 합니까? 부합하죠? 근데 이제 임대차 계약 맺었어. 그럼 요 남은 누구 겁니까? 임차인께 돼버립니다. 근데 부합하지 않는다. 이럴 때는 부합하지 않아요. 자, 이게 이제 건물을 을이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은 부합합니까? 안 합니까?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니까 부합하지 않는다. 됐어요? 자, 그리고 여기 나무들을 명인방법 갖췄다. 명인방법. 명인방법을 갖췄다. 그럼 독립한 소유권이 개시되죠? 이럴 때 부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농작물은 어디 심었다? 부합 안 하죠? 경작자 소유다. 불법으로 경작해도 누구다? 경작자 소유다. 부합 해결됐습니까? 이런 내용들. 됐습니까? 증축할 때는 부합한다, 안 한다? 한다, 이 말이야. 자, 이런 내용들이 시험의 포인트다. 자, 그러면 이제 갑시다, 이제. 빠진 내용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1번 볼게요. 부동산 부합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 1번은 맞습니까? 건물 임차인의 권원에 기해서 증축한 부분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더라도 있어야, 맞죠? 증축 부분에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 되죠? 없더라도가 아니고 있어야라고 고쳐야 됩니다. 1번 틀렸고. 2번, 위에 1회 같이 독립성이 없더라도 임차인은 부속물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자, 우리가 부속물은요, 반드시 독립한 물건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게 어디냐? 기억이 안 나죠? 53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판소도 53페이지. 53페이지 가면 전세권에서 맨 밑에 부속물 나옵니까? 그 부속물 뭐라 되어 있어?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거나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물건이죠. 그리고 또 옆에 뭐냐면 독립한 물건입니까? 구성물입니까? 그렇지. 부속물은 독립한 물건이어야 돼. 구성부분이 되면 안 돼. 알겠어요? 그냥 그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이제 거기서 지문 가는 거야. 1번에 2번 지문. 독립성이 없으면 매수정보 된다, 안 된다? 부속 매수정보는 안 된다 해야 돼. 부속물은요, 반드시 무슨 물건이니까? 독립한 물건이니까. 알겠어요? 없더라도 매수할 수 있다면 X. 이랬어요? 2번 X고 3번은요? 저당권은 약정담보 물건이 있기 때문에 미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도 있답니다. 저당권 설정 이후에 부합한 물건에 대해서 저당권이 미치지 아니함을 약정할 수가 있다. 저당권이 뭐기 때문에 약정담보 물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3번은 맞아요? 맞고. 4번. 자연적 원인에서 부합하는 경우 인지되지 않는다. 자연적으로 바위가 붙는 경우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맞죠?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합이 인정되는 경우는 없다가 아니라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 5번. 시가 1억 원 상대의 부동산에 시가 2억 원의 동산에 나무를 심었다 하더라도 누가? 동산 소유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게 아니고 바뀌었죠? 부동산 소유자가 동산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바뀌었잖아. 그래서 이제 틀렸습니다. 자, 이거죠, 이거. 땅값은 뭡니까? 뭐 3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 나무 한 그루 2억이야. 그럼 이 나무 누구 건데, 이러면? 또 이해 안 돼. 다시. 땅값이 3천만 원인데 그 나무가 너무 귀해가지고 이게 2억짜리야. 부합시켰어. 그럼 누구 겁니까, 나무는? 당주인, 토지 소유자 거라고. 알겠죠? 그러면 얘는 얘한테 뭡니까? 뭐 해주면 돼? 보상해주면 돼, 그냥. 2억. 아시겠죠? 네, 그거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입니까? 1번에. 3번이죠. 저당권 설정 이후에 부합된 물건에 대해서 저당권 소득이 미치지 아니하면 약정할 수가 있다. 저당권이 무슨 물건이니까? 약정담보 물건이니까. 자, 이제 넘기셔서 자, 어디를 가냐면은 11페이지에 6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6번 있습니까? 6번부터 볼게요. 이제 부합 내용들이에요. 부합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되어 있습니다. 기업번은 맞나요? 지상권자가 지상권에 기해서 토지에 부합 구소시킨 물건. 이거는 누구 겁니까? 지상권자 겁니다. 고른자 거죠? 기업번은 맞다, 틀렸다? 맞다. 기업번 맞네요. 니은번은 적법한 고는 없이 타인 토지의 경작한 성숙한 배추. 농작물 아닙니까? 경작자 소유다. 농작물 나오면 다 맞추니까 배추였어. 배추 넣었어, 배추. 배추도 뭐라고? 농작물. 자, 디귿번. 적법한 권한 없이 타인 토지에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에게 속한다. 맞네, 이것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디귿번 또 맞네. 그 다음에, 리을번은
이거 아까 했던 거잖아. 건물 임차인 권유에 의해서 준칙한 부분이 구조상 이용서 도움색이 없으면 임차인 소유가 아니고 누구 거라고 했어요? 건물주 거죠. 건물주. 건물 소유자 거죠. 맞죠? 자, 그러면 이거 2번 리얼번 맞아 틀려? 임차인 소유가 아니고 건물 소유자 거다. 이렇게 되죠. 리얼번 X. 이거 나왔던 거네 전부 다. 앞에 했던 거죠.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 자, 옆에 7번 문제 갑시다. 3번. 3번이죠? 6번에 3번.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 부합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 1번. 했네. 건물 부합해야 하네. 안 한다 그죠?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야. 부합하지 않는다. 1번 틀렸죠? 자, 2번. 또 나왔다. 지겹다 이제. 농작물 누구 거라고? 경자사도 부합한다 했으니까 X죠? 그럼 1번, 2번 다 틀렸네. 3번은 건물에 부합된 주축 부분이 경매절차에서 경매 목적으로 평가되지 않았을 때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틀렸죠? 예. 왜? 경매 넘어가더라도 이 평가 안 돼도 증축한 부분은 부합해버리잖아. 그러면 받는 사람, 견납받는 사람은 무조건 취득합니까? 라는 거. 증축한 부분에도 취득을 한답니다. 3번 틀렸죠? 4번 어떻습니까? 아,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토지 임차인의 승낙만 받아서 토지에 나무를 심은 사람은, 자, 7번 보세요. 누구인데만 받았다고? 임차인인데 승낙받아가 심은 사람이 누구라고? 병이에요? 자, 승낙받아 나무 심으면 다 병이라 합시다, 그냥. 에? 자, 임차인으로부터 승낙받아가 심었어요. 누구 승낙받아서 심어야 되는데? 임대인, 토지 임대인한테 승낙받아야 돼요. 토지 소유자한테 승낙받아서 이제 심어야 돼. 그러면 토지 임대인의 승낙받지 않고 했잖아. 그럼 다시 해볼게요. 토지 임차인의 승낙을 받아서 토지에 나무를 심은 사람은 병은 다른 약속에 수는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 근데 주의해드릴게. 임차인이 나무 심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임차인은 주장할 수가 있다. 공원에서 나무 심었으니까. 맞죠? 그런데 여기 이제 뭐 임대인, 토지 임대인 누굽니까?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나무 심었다. 불법 심은 거잖아. 이럴 때는 뭐 얘가 나무 소유권 주장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겠죠? 자, 그래서 4번이 맞다 틀렸다. 맞죠?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매수인이 제3자와 도급계약에 따라서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를 제3자 건물에 부합한 경우 매도인은 선의무화실의 제3자 보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답니다. 없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왜 그러냐면 부합에 붙어보죠. 붙어보니까 못한다 이 말입니다. 자, 넘어가서 8번 문제. 부합에 대한 설명이다. 틀리고 최근 계속 부합 나오고 있죠. 자, 1번 또 나왔어. 부동산 간의 부합이 인정될 수가 있다 없다? 있답니다. 부동산 간의 부합이 인정될 수가 있다. 자, 있다죠? 자, 이게 뭡니까 이거? 증축. 원칙은 없는데 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1번 맞아? 맞죠? 2번. 부동산에 부합된 동산 가격이 부동산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나왔죠? 동산 소유권은 원칙으로 부동산 소유자에게 기소된다. 앞에 나왔던 거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부합으로 인해서 소유권을 상실한 자는 부당이득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보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맞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토지 소유자와 사용의 자기를 맺은 사용차주가 자신 소유의 수목을 토지에 식재한 경우 그 수목의 소유자는 여전히 빌려 쓴 사람 사용차주 거다. 맞죠? 네, 사용차주 거다. 5번입니다.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시멘트를 매수인 제3자 소유의 건물에 건축공사에 사용했다. 붙어보죠? 제3자가 매도인의 소유권 유보에 대한 악의이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시멘트에 대한 건물을 부합한다. 앞에 나왔던 거 아니에요? 맞죠? 부합한답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 5번입니다. 5번. 자, 그러면 되고요. 앞으로 가서 자, 이제 뭐를 안 했습니까? 10페이지에 소유권에 물권 주고 나와있죠. 자, 여기서부터 좀 쉬었다가 합시다. 쉬었다 하겠습니다. 10페이지부터 좀